안녕하세요. 참 유산균과 발연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린 위에서요 여기 미생물이 약 300조가 살고 있고요. 이 소장과 대장에는 약 700조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위에서 소화가 안 되죠. 안 된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이 소장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우선 이 소화가 안 되는 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 혈액 속에 들어가면 세균이 번식해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이 700조 미생물, 이 혈관에 들어갈 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려고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소장과 이 대장 안에서 700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700조가 다 먹어보지 못한 것이, 이 물은 전부 대장에서 흡수하잖아요. 그 찌꺼기가 다시 피를 통해서 또 다시 대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또 700조가 또 먹어줘요.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요, 이 700조 미생물이 싹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뭘로 변해요? 유해균이 변해버려요. 그럼 유해균은 썩음을 좋아하죠. 냄새를 좋아해요. 음식물 소 안 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독한 암모니아 가스를 내놓아요. 그래서 두통이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을 마비시켜요. 자꾸 좁게 만들어서 동맥경화, 온갖 심장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해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변에서 대장균이 있는 거, 또 우리 대장 속에 용종이 생기는 거, 치질 있는 거, 다 이거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속에 뭐를 살려야 돼? 유산균이나 발연균을, 조영고미를 들어있는 발효균을 섭취해서 이 유해균을 없애버리고 뭘로 살려야 돼? 천조의 유익균을 살려줘야 되면 돼요. 그래야 냄새나는 걸 다 먹어 치우죠. 또 찌꺼기도 치우죠. 힘든 데서 잘 하겠죠. 그래서 불가리 사람들이 그 발효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많이 섭취함으로 해서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균을 살렸다 하는 설기 때문에, 그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이 불가리 발효유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그래서 저는 그 조영고미 의학에서 조영고미 발효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균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은 유해균을 싹 죽여버리고 유익균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개발한 식초 있죠. 또 요새 개발한 뭐가 있어요? 요구르트. 이런 속에는 발효균이 이 유해균을 죽이질 못해요. 그게 먹으나만 하죠. 오히려 해롭죠. 이게 죽일 수 있는 것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라는 건 바로 저염고미에서 발효된 발효균이나 유해균을 죽일 수가 있고 다시 유익균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억 년, 수천억 년 동안 바닷물은 영양소죠. 불멸의 물질이죠. 생명력이 녹아 있어요. 거기에 있는 바닷물 속엔 발효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균 작용을 하죠. 이 발효할 때 B형 간염도 고쳐주고 C형 간염도 고쳐주고 자궁염증, 위염증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균이 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농축시켜서 약초하고 3년만 숙성시키면 그것이 약초와 바닷물과 그걸 먹고 염기성 있는 발효균이 돼가지고
우리 몸속을 pH를 맞춰줘요. 그래서 변비 속에 있는 대장균도 죽이고 또 냄새도 전부 먹어버리니까 저염고미를 먹은 사람들은 변 냄새가 안 나요. 예, 왜? 발효균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변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pH를 맞춰준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변 냄새가, 소변 냄새가 나는 사람은 발효균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소변 냄새나 변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은 발효균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의사가 위암이 온 사람들, 대장암이 온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발효균,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미생물이 싹 죽은 사람이나 오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암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pH를 맞춰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가 안 옵니다. 이게 죽은 사람들은 발효균이 없는 사람, 장 속에 700조가 없는 사람은 비만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비만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발효균이나 저염고미를 많이 섭취해 줄 것 같으면 발효균이 다시 장 속에 유익균을 만들어냅니다. 유익균을 죽이고, 그랬을 때 다시 비만 환자가 정상으로 온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 환자는 병을 자체에서 일으킵니다. 세포 자체에서 세균이 번식을 해요. 그 속에 독이 끼어, 동물, 냄새나는 물질이 그 세포 속에 축적이 되어 있으니 자체에서 세균이 번식을 해서 비만을 자꾸 만들고 중성지방을 만들고 점점 기름이 축적돼 혈관을 좁아지면서 악성, 독속 물질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비만 환자는 50살을 못 살고 수명을 마치죠. 그리고 여자들의 생식기가 이게 자궁에 혹을 생긴다든가 난소에 혹을 발생해 난소에 암이 온다든가 생리통이 오게 하고, 이러한 물질이 전부 발효균, 유산균이 몸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혹을 생기는 물질, 난소의 혹, 이런 물질을 전부 먹어 치워줄 유익균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전부 죽었으니까 못 먹어 치우니까 결국은 이러한 여자들 생식기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자주 오는 사람도 역시 우리 혈액 속에, 체액 속에 pH를 맞춰주지 못하는 이 유해균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혈액 속에, 체액 속에 면역물질이 없다는 거죠. 면역물질만 있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 콧물에 영양물이 있을 때면 이 콧물이 항생제 물질이겠죠. 그럼 세균이, 바이러스균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죠. 그리고 쓸개가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쓸개 없는 사람은요. 쓸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쓸개 액을 못 만들어내죠. pH를 못 만들어내죠.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쓸개에 돌이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pH를 맞춰주는 물질이, 저염고미는 발효균도 많지만은 저염고미는 뭐가 있어요? 농도가 있어요. 중성이기 때문에 맞춰주기입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혈액 속에, 체액 속에 저염고미가 1.0%만 있으면은 체액을 pH를 7.3으로 혈액을 맞춰줌으로써 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그대로 천조가 살아서 냄새나는 물질, 어혈의 물질, 이런 모든 것을 먹어주기 때문에 고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질 개선, 제가 자주 말하는 얘기죠. 병명은 13만종이라고 하지만 병은 하나다. 하나인데 체질 개선만 하면은 병은 얼마나 치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치유력을 갖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혈액 속에
1.0%의 저염고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은 첫째 당뇨병, 고혈압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 질병이 왜 저염고미가 찾아오냐? 결핍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이 다 죽어버려요. pH를 못 맞춰주면. 그러면 유익균이 안 생기고 뭐가 와요? 유해균이 우리 몸속에 번식을 하는데 그게 10%가 번식을 하느냐, 20%가 번식하느냐, 30%가 번식하느냐. 그러면 30%가 번식하면 30%의 변냄새가 나요. 50%가 번식한 사람은 50%의 변냄새가 나고 70% 번식한 사람은 70%의 악취가 나요. 그 사람은 인생이 거의 다 미네랄 저염고미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은 악성 부정맥으로 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가래가 끼고 축농증이 오고 그저 뱉으면 그냥 이만한 피고름이 나오고 소변에 피 섞여 나오고 대변에 피 섞여 나오는 사람이 약 70%의 세균이 번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세균이 번식하는 사람들은 결막이 염려서 녹내장이 오고요. 또 당뇨 합병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신장투석까지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요 버커스 다리를 자를 수 있는 이러한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식품이 많이들 찾고 있는데 또 대체의학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대체의학이나 건강식품에는 저염고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명절 전날인데 그 74살 먹은 환자가 찾아왔는데 하도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얘기가요. 어느 치료소에 갔는데 2시간 동안 땀을 뺀대요. 그러면 매일 땀을 뺐는데 처음엔 몸이 가뜩하더래요. 한 일주일은. 지금 꼭 얼마나 하냐면 2달을 땀을 뺐는데요. 무릎팍에 관절염이 오고 두통이 오고 그냥 뼈마디마다 다 쑤시고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내 혈액 속에 체액 속에 모든 영양분은 땀을 많이 흘리면 다 그냥 전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세균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피로에 지치고 익수 없을 때에도 그냥 온몸이 다 죽을 정도로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세요. 미네랄 결핍증 아니에요. 그냥 저염고미 결핍증이에요. 혈액 속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따뜻한 물에 저염고미를 타서 2잔을 먹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아, 보세요. 저염고미가 벌써 혈액 속에 체액 속에 pH가 점점 올라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야, 땀을 많이 흘려도 안 되는구나. 영양소와 같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양소 빠져나가면 유해균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유해균이 번식하니까 관절염이 오죠. 유해균이 관절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액 속에 체액 속에 저염고미가 영양소, 5대 영양소를 품고 있어야만이 면역이 있다. 또 유해균이 죽고 유익균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어 냄새나는 물질을 다 먹어치우고 또 세균과 싸워서 이겨주고 그래서 감기도 안 오고 전립선 염증도 안 오고 우리 몸속에 암이나 비만 같은 것이 절대 오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산균, 발효균 우리 몸속에 유지하도록 저염고미가 품고 있어요. 저염고미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나 발효균이 우리 몸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고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 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 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르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결막, 암염 있죠. 포도상균이. 눈이, 눈물이 다 깨끗해졌고요. 또 털, 피부도 윤택해졌고요. 귓속을 들여다보니까